반갑습니다. 핌스 주주 여러분들. 전날짜에 그 경제 침체가 다소 완화되었나라는 어떤 긍정 회로를 통해서 전날짜 10%대 상승을 했었죠. 왜 상승했는지 이슈를 좀 말씀드리면은 일단 핌스 자체는 OLED 디스플레이에 메탈 마스크를 제작해서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증착 공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이죠. 이 증착 공정에서 사용되는 제품이 여기 애플 비전 프로가 다음 주에 대량 출하될 예정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지금 OLED 관련해 가지고 연관성이 있다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핌스가 어제 전날짜에 10%대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소 사실상 이 거래량을 봤을 때라든지 또 거래 이 상승분이 좀 반납됐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다소 연관성이 없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팩트 체크를 해야겠지만 이런 부분들 제가 IR을 통해서 확인시켜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나중에라도 좀 확인을 시켜 드릴 텐데 오늘 이렇게 좀 음봉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들, 그리고 하락세로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경기 침체가 완화되기는커녕 불확실성이 오히려 좀 가중되지 않았나 해서 그 불확실성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시장 불확실성이 언제부터 생겼냐? 이 ISMA 지수 중에 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에서 이 뉴 오더, 이 신규 주문 건수죠. 47.4 정도의 지표를 나타냄으로써 이제 경기 침체가 한층 더 가중되었다. 아무래도 원래는 49, 48 뭐 이렇게 49점을 넘었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50을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47.4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경기 침체가 심해졌다. 그리고 고용도 43.4까지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더니 점점 극대화되었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를 계속해서 표명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수가 다 빠지는 움직임을 보여줬었고, 그런데 최근에 2거래일 동안 좀 상승한 움직임을 보여줬죠. 그게 아무래도 좀 긍정회로인데, 이 이제 비제조업 구매자 관리자 지수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난 건데, 뉴오더가 52.4죠. 이 비제조업 쪽에서는 52.4로 나왔고, 고용도 51.1로 나오면서 또 보시면은 뉴 익스퍼트 이제 새로운 수출이죠. 수출량도 굉장히 58.5로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경기가 침체되는 것이 다소 오바 아니냐 이렇게 이제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이거래일 동안 좀 상승 전환했었죠. 근데 나스닥이라든지 반도체 지수라든지 상승 전환했었는데 다시 어제 간밤에 다시 떨어지는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다소 이렇게 전기전자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간에 이 긍정 회로의 어떤 결말, 지금 반전하는 결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렇게 고용이 늘어나면 사실 좀 어불성설인데요. 물가가 올라가면 그 고용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경제 지표는 이렇게 순환되는데 여하튼 간에 연결고리가 이 고용이 올라가면은 물가가 올라갔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비제조업은 사실상 그 지표로서 좀 중하게 보지 않습니다. 제조업 관리자 지수를 좀 중히 여기고 비제조업은 물가의 어떤 어,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좀 보는 지표로 좀 보는데요. 근데 이 물가와 연동해서 보려면은 이 고용 지표를 봐야겠죠. 고용 지표가 지금 51.1로 나왔다는 것은 물가가 다소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다소 9월 달에 인하 안 할 수도 있는 어떤 트리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여하튼 간에 FOMC에서 9월 인하 비둘기 파적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하튼 간에 이런 근거를 통해서 또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최근 들어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오늘 뉴스에서 지금 미국 국채금리 10년물이 수요가 굉장히 부진하다. 입찰이 굉장히 부진해서 다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 4%를 다시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국채 채권이 10년물 채권이 입찰이 저조하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지금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증시가 이 주식 시장에 수급이 쏠리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사실상 채권에 수요가 쌓여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채권에도 수요가 올라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 최근 며칠간 동안 채권의 수요가 올라감으로써
금리가 떨어진 것이었는데 이 10년물 금리가 떨어진 것이었는데 다시금 수요가 빠지고 있다. 채권 수요가 빠지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금에 쏠렸나?'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금 가격을 한번 또 보시면은 금 가격도 이제 사실상 좀 빠지고 있죠. 보시다시피 1 개월 어 차트인데 금 가격도 빠지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지금 이 국제적으로 금도 사지 않고 채권도 사지 않고 주식도 사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역대급으로 지금 현금 보유량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여하튼 간에 이런 상황이라 보니 이 주식 시장도 사지 않고 외국인도 뭐 국내인도 마찬가지겠죠. 여하튼 금도 사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수가 전반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있는 이런 상황을 좀 나타내고 있지 않나 지표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하튼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유가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 환율도 다시금 올라가고 있다. 환율이 아무래도 올라가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국장에 투자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다소 외국인 패턴상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1385원에서 1390원대에 피크아웃으로 생각해서 외국인이 다소 유입되는 패턴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아직 멀었죠. 1378원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거를 또 이제 보여주는 것이 보시다시피 시장 종합을 봤을 때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있죠. 기관도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고 그 물량을 개인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개인은 저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여하튼 이게 저점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물량 다 받아내면서 외국인 다 빠져나가면서 코스닥이 지금 뭐 상승 종목 별로 없고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코스닥은 지금 741이고요. 코스피는 2539, 2500을 다시 뚫고 하향할 수도 있는 위기 속에서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이런 상황이라 어떤 매크로적인 부분이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있는 매크로적인 부분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서 지금 전반적으로 주가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 주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하락세를 벗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애플 관련된 어떤 모멘텀이 있어도 사실 지금 뚫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더 강력하게 작용할까를 생각해 보면 8월에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8월 28일 날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됨으로써 또 어떤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상승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여하튼 간에 핌스 종목 자체는 이 증적 공정 과정에서 그 마스크 특히 OLED 쪽이니까 디스플레이죠. 모바일 디스플레이 쪽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전장용이라든지 모바일 쪽으로 어떤 증착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쪽에서 애플이나 삼성 아니면 이제 전장 쪽 현대차, 기아차죠. 이쪽으로 지금 어떤 그 매출 호조세가 나와야지 같이 이제 이 실적 부분에서 모멘텀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제 필수 조건은 엔비디아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고 이제 금리 인하 소식이 들려야 어느 정도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감,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튼간에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2분기 실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